우주활동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을 상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주활동이라고 하면 조금 넓은 의미로 우주 물체를 발사하기 전부터 그 이후의 모든 과정들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 물체를 발사하기 전에는 관련되는 우주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분들이 필요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주 물체를 우주에 쏘아 올리게 되면 그 이후에 관련되는 모든 활동들도 우주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 법제팀에 있는 장민영입니다. 본격적인 우주 활동은 1957년도에 소련이 스푸트니크라는 우주 물체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것에부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이나 소련 등 몇몇 소수 국가들이 우주 활동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1년에 전 세계 국가들이 우주 물체를 쏘아 올리는 건수는 불과 한 100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한 해에만 볼 때 우주 물체는 총 2000건 이상이 발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은 인공위성이 지구 궤도에 안착이 될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인공위성들이 우주 상황에서 과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런 우주 물체의 충돌이 발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주 물체들이 이렇게 충돌이 되면 파편화가 돼서 우주에 떠다니거나 지구로 낙하하여 인류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성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우주 공간에 있는 우주 물체들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우주 물체가 발사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정보를 UN 등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주 물체가 궤도에서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상황들을 감시하여 충돌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민간 업체에 의한 우주 활동들도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우주법 체계는 국가의 우주 활동을 중심으로 규율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간의 우주 활동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민간의 우주 활동을 어떻게 규율해야 될 것인가, 특히 민간 업체가 우주 활동 중에 우주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등에 대한 어떤 규범 마련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957년에 우주활동이 처음 시작이 되면서 이런 우주활동들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요청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엔의 외기권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외기권 조약이라든가 우주항공사에 대한 구조협정, 그리고 우주활동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협정 등 5가지의 우주조약이 채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주활동과 관련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면서 1979년 이후에는 더 이상 우주와 관련된 조약들이 채택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주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은 증가를 하고 있고 관련되는 법적 이슈들도 증가를 하다 보니 국제사회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 대신 가이드라인이나 원칙 등과 같이 좀 더 유연한 방식의 규범들이 채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연성법에는 2007년도에 우주잔해물 경감 지침이 채택이 된 바 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장기 지속 가능한 우주 활동을 위한 지침이 채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연성법은 비록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진 않지만 각국들은 자발적으로 혹은 국제사회의 압력 등으로 인해서 연성법을 국내법으로 전환을 하면서 입법화하는 추세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우주 물체의 충돌로 인해서 가지고 오는 경제적인 그런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위험성들에 대해서 보다 더 현실적으로 체감을 하기 때문에 우주 잔해물 경감 지침과 같은 연성법들을 국내법으로 전환을 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모습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우주 선진국들의 선점을 막기 위해서 우주는 평화적 공존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원칙하에 마련되고 있는 연성법들을 국내법으로 수용을 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유엔 외기권위원회는 국제 협력과 정보 공유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유엔 외기권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성법들과 관련해서 회원국들이 어떻게 국내법으로 수용을 해서 발전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 공유를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리호 발사의 성공에 힘입어 우주에 대한 어떤 국민의 관심과 기대감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맞추어서 우주와 관련된 국내 입법도 많은 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주개발진흥법이 작년 전면적으로 개편이 된 바 있고, 또 최근에는 우주청 설립과 관련된 입법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의 국내 입법은 우주 물체의 발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국내 입법은 우주 물체가 우주에서 운용되는 과정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우주 물체가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그런 과정과 관련된 법적 이슈들을 다룰 수 있도록 좀 더 폭넓은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국내 민간 우주 업체가 성공적으로 우주 물체를 발사한 소식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국내 입법도 이와 같은 민간 사업자들에 의한 우주 활동과 관련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구 궤도에서의 충돌은 수년 동안 노력한 결과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위험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충돌로 인해서 발생하는 우주 물체의 낙하는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 그리고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우주 활동을 위한 입법을 통해서 오히려 우주 기술의 기준이 정립이 되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것이라고, 특히 우주 활동은 장기간 수행이 되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우주 입법이 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인류에게 미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은 굉장히 오랫동안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주기술은 현대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우주기술 확보는 안보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주와 관련되는 새로운 법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은 현 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멈출 수 없는 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